자, 얘도 지금 흐름이, 느낌이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지금 세종하고 학자들의 갈등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내신 대비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내신 대비 정리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이걸 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야. 지금 세종 vs 학자들이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야? 논박 구조가 무조건 나온다고요. 오케이? 논박 구조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래서 당연히 논박 구조를 가지고 만든 게 뭐겠어? 2번이겠지. 됐어요? 해강은 예시를 통해서 뭐 했어? 비판하고 있는 거죠. 됐어? 예시 있을까? 좀 이따 보면. 두 번째는 뭐라고?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데 부정적 평가다. 그러니까 근거 바탕으로 비판이겠죠. 세 번째는 뭐야? 자신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 부정평가에 대한 재반박이지. 그 다음에 그 재반박의 근거로서 인용을 썼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됐어? 정답 5번이에요. 해강이 저질렀던 독단과 횡포가 아니라 아마 고사 인용 내용일 거야. 그럼 봐라. 고사에 있는 주어, 목적어, 서술한 거지 해강이 횡포를 저질렀다가 아니잖아. 정답 5번 끝이라고 그래서. 자, 논박구조 아까 잡았던 것처럼 잡아볼까요? 좀 이따 캡처해서 올려드릴 거야. 봐. 자, 해강은 뭐 했어? 비판을 했는데 비판의 근거는 뭐냐면 성리학을 버릴 수 없다는 거야. 대전제는 뭐야? 성리학이야. 자, 그러면 이도는요. 성리학을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도도 세종대왕도 성리학은 인정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을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재반박하는 거고 둘 다 성리학은 오케이야. 자, 그러면 예시가 이거죠. 해강은 예시를 근거로 주장을 했지. 자, 그러면서 자, 묻고 답했는데 인정할 건 인정을 해. 그래서 비판을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재반박을 하는데 그 재반박은 뭐냐? 고사 인용이야. 또는 권위자의 인용이야. 그래서 정도전의 경제공감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러하더라. 요순이라는 중국의 태평성대라는 고사 인용했죠. 됐니? 정리해보시면 그래서 지금 해강의 잘못이 아니라 해강의 악행이 아니라 고사 인용을 통한 비판을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정도전의 글이죠. 해강이 지났던 게 아니라 뭐라고? 이거는 요순시대라는 중국의 고사 인용한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 5번 설계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학에서도 이렇게 논박 구조가 나오는구나. 우리 아마 1월 달에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07권에 보시면 간민가 있거든요. 간민가 풀었던 기억나니? 간민가도 논박 구조야. 뭐라고 나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왜 이동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동하는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너 어차피 다른 동네 가면 천하게 살아야 돼 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간민이 반박을 하는 구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논박 구조는 이제 그냥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수능에 문학에 곧 녹아들 거고 이미 녹아든 흔적도 있고 여기서 곧 킬러 유형 몇 개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아마 시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6구 수능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나오니까 제발 놓치지 말자는 거야 이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 건데 그럼 봐봐. 지금 세종이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는데 특이한 부분이 뭐냐? 잘 들어야 돼. 오답 설계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거야. 봐, 여기도 낮이죠? 여기도 낮이다, 낮이다, 낮이다. 보이지? 두 번째 봐라. 뭐야? 강화문 앞이다. 공간이야. 자, 씬 넘버 14. 경복궁의 곳곳이야. 성산문이 술 마신 곳이야. 경복궁의 어느 곳이야? 자, 그런 질문. 같은 시공간이니 다른 시공간이니? 그걸 물어본 거야. 자, 우리 같은 시공간이냐 다른 시공간이냐 이게 언제 출제됐었던 거죠? 혹시 기억납니까? 이게 아마 1구 수능에 출제됐었던 관촌수필이야. 또 오발탄이야. 특히 여기서 뭐가 나와? 장면 전환이 나오잖아. 그래서 장면 전환의 브릿지의 연결고리가 뭐냐? 대사냐 뭐냐? 이런 거 070에서 했었단 말이야. 그게 엮여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 한 지문이 수업 내용 하나하나가 엮여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많은 경제지문을 풀어도 5개 지문만큼 중요한 게 없어. 18, 6월 통화정책, 18 수능 오버슈팅, 19, 9월 CDS 프리미엄, 20, 6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 맞니? 이 4개 흐름을 놓쳐가지고는 없어. 마지막 활용 점정이 뭐야? 22 브레튼우즈야. 이 5개를 잡으면 어떤 경제지문 나와도 절반은 여러분이 본 지문이야. 그럼 나머지 50%를 예측해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가능성 높게 예측한 게 뭐냐? 화폐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케인즈까지 나오는 경제사의 흐름이라든지 또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경제 패슬이 나와 있는 소재들이 출제 예측 가능성으로 나머지 한 15지문 정도가 2순위 출제 예측 지문이야. 비슷한 맥락으로 법은 뭐였어? 19, 6월 계약자의 원칙, 비례 원칙 19 수능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소유와 점유에 대한 공시 방법 그리고 유류분권 그리고 올해 3월호편까지 이어지는 예약 3월호편까지 이어지는 흐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뭉텅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할 건 하셔야 돼. 쓸데없는 거에 자꾸 어그로 끌리시면 안 돼.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던 거나 뭔가 그 어려웠던 걸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했던 지문들이 있어. 그거는 평가원 출제진들도 인상이 깊어. 그래서 나랑 마인드셋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 게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게 뭐냐. 올해는 칸토어야라는 거야. 칸토어. 칸토어의 대각성 논법이 저는 의외의 복병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왜 EBS 독서 지문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해설해 주는 지문이 그걸 거야 아마. 왜냐면 다른 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였거든. 근데 걔는 해설하고 설명하고 다룰 만한 가치가 보였기 때문이야. 그럼 평가원 출제진도 비슷할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다룬 내용들을 철저하게 복습해서 체화하시고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보 처리적으로 학습하셔서 적용하시는 느낌을 잡아가셔야 돼. 자, 그럼 그 맥락인데 1번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소가 어디서 되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세종하고 박 터지고 싸우는데. 두 번째, 시공간 정보잖아. 자, 그럼 얘도 그냥 처리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하시자고요. 그래서 여기로 올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예요. 이제 서사 장르에서 어떻게 논리 구조로 우리가 독서 구조도 잡듯이 구조도를 그려야 될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이 되는 건 뭐야? 그래, 장면 단위로 나눠보자는 거죠. 장면 단위로 나눠보자는 거죠. 두 번째 메타데이터는 뭐니?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배경 세팅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배경은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뭐야? 시간적 배경. 두 번째는 공간적 배경이잖아. 그런데 장면이 13번부터냐? 13, 14, 15, 16 쭉 가는데 시간이 전부 다 낮이야. 전부 다 낮이야. 그런데 공간은 여기였다가 저기였다가 뭐 여기였다가 저기였다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퀴즈야. 세종이 어떻게 순간이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낮이 동일한 낮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여기 있는 시간은 같은 시간이다 다른 시간이다 다른 시간이라는 거야. 같은 공간이다 다른 공간이다 다른 공간이라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이 부분은 내용일치로 풀었을 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 낮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같은 시간대라고 읽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털린다. 이런 걸 설계한 건데 아무도 안 틀렸겠지만은 의외로 이런 데가 또 복병이고 의외로 이런 게 킬러 유형의 연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드린 거라고. 두 번째, 배경 잡았으니까 인간 잡아보자. 인물 잡아보자. 자, 그러면 중심 인물은 세종이고 vs 학자들. 세종이고 vs 학자들. 세종이고 vs 학자들. 세종이고 vs 학자들. 자, 그러면 그거에 따른 핵심 갈등도 보셔야죠. 어떤 갈등이 나오는데? 그래.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논박구조.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논박구조, 논박구조, 논박구조. 됐니, 여기까지? 그럼 논박구조 가지고 만든 문제가 몇 번 문제였어? 잡고 계십시오. 논박구조 가지고 만든 문제가 2번 문제였다. 그러면 논박구조 가지고 2번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앞쪽 가지고 문항을 1번 문항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다 다를까 1번 문항을 설계를 했잖아. 저 따라오세요. 그래, 얘기했다. 갈등의 소가돼.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갈등이야.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의 역전 알 수가 없어. 왜? 정보가 없으니까. 시간 정보, 공간 정보, 시간 정보야. 동일하다 아니라니까. 동일하다 아니라니까. 정답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5번 특정 인물 주인공이 누굽니까? 세종이겠죠. 세종 vs 수많은 학자들. 당연히 정답 5번 끝이라고, 주제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논리 구조를 잡냐 못 잡냐 해서 최근 킬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생긴다고. 내용일치는 하시고. 여기서 하나만 들어갈게. 내용일치 문제들이 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좀 이따 풀어볼 거야. 그럼 그 친구들은 제가 지금 내신 교재 있거든요. 그 내신 교재 또는 내신 수업을 좀 기본기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아마 6평 1주 전이나 6평 이후에 뭔가 좀 확립되는 느낌으로 교재가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실 텐데, 자, 몽타주랜다. 그럼 봐. 얘도 마찬가지인데, 정답은 몇 번일까? 봐. 이것도 논리 구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글의 주제가 여러분, 한글의 특징이 아니잖아. 한글의 특징 같은데요. 그거는 신 넘버 13의 주제였겠지. 자, 14로 가봐. 이게 한글의 특징이야? 한글의 특징이냐고. 그래. 자, 반박, 논박이야. 아니, 한문이 어려워서 버리면 어떡하실 건데, 요가 왜 한글의 특징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다. 뭐야? 아니, 쉽다고 쓰질 않아요. 왜? 그림 그려서 반포해도 어차피 죄 짓는 사람들은 죄 짓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 또 여기는 뭔데? 아니, 그러면 관리를 늘리면 되지 않나요? 즉, 한글의 특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즉, 한글의 특징은 신 넘버 13의 주제일 뿐인 거야. 그리고 한글의 제자 방법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야. 정답은 5번이라니까. 논박구조라고, 논박구조. 한글 창제하겠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했으니 뭐 하는 거야? 재반박하는 갈등 현상이 글의 주제 원리인 거고, 어머나 졌다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1, 2번을 공통으로 묻는 논박구조. 결국에는 또 3번도 구조 문제구나. 또 3번도 구조 문제인데 어떤 구조야? 그래, 이 논박구조 문제 가지고 계속 설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고요. 표 처리해 놓으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설렁설렁 표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글씨 좀 예쁘게 쓸게. 독서에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표출하듯이 이제 문학도 심혈을 기울여 표출하시라고 이렇게. 이 능력이 생기셔야 돼. 왜냐면 너무 쉬웠잖아. 10넘버 13, 14, 15, 16. 공간적 배경은 바뀌었으나 시간적 배경은 낮이라는 똑같은 글씨가 있었을 뿐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 2, 3번 선지, 2, 3, 4번 선지 설계하는 게 보였을 거고 결국에는 세종의 외적 갈등이 글의 주제니까 정답 선지 설계. 필기해볼까요, 이것도? 2번, 3번, 4번 설계고 정답 설계는 여기잖아. 여기도 구조 정답 설계는 여기잖아. 이해되셨어? 여기도 논밭 구조 제대로 처리했을 때 정답 선지 설계가 되는 게 보이셨잖아. 묻히시지 말자고요. 자, 이 맥락으로 보이셨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복습하셔야 돼. 어떻게?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푸는 과정으로. 그럼 물음표가 박히죠.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07권을 복습을 하시면 돼. 왜냐면 07권에서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를 설명을 하거든. 07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수업 이후에. 07권을 제가 저번 주에 프로라고 했었잖아. 08권을 프로라고 했었잖아. 수업을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어. 근데 들었으면 잘 하셨는데 오늘 수업 듣고 푸신 거를 이제 복습해서 세팅을 딱 하시면 현행 킬러 유형 느낌으로 그게 업데이트 되실 거야. 더 따라오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거든.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저랑 이제 처리하실 건데 자, 1번 선지부터 이제 볼 거예요. 1번 선지부터 보실 텐데 잘 들어야 돼. 여기도 수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된다. 이런 구조 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구조 같은 거 보시면 되고 봐. 4번 선지. 백성들이 공굴한 이유가 뭐야? 해결 방법은 뭐야? 이런 거잖아, 지금. 결국에는 논리 구조를 PSC 이런 논리 구조를 잡아보시면 된다고. 또는 인과 구조를 잡아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정보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 잡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 아니야, 잡는 연습하세요. 됐니? 그럼 잡았다고 치고 정답만 볼 텐데 정답은 5번이고 자, 5번 정답인 이유를 같이 한번 볼 텐데 누에고치로 와볼게요. 자, 누에고치. 자,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는 더욱 기묘하다. 배워야 된다. 긍정평가를 했으면은 긍정평가를 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뭔데? 자, 소차에 대한 얘기야. 소차는 뭐야? 얼레인데 어떻게 돼 있어? 자,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 묘사가 근거는 아니겠지.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오른쪽 가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를 비판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비판의 근거 특색은 뭐야? 그래, 기계를 쓰지 않아 손으로 하는 거야. 즉 기계를 쓰질 못해요. 기술 진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의 손을 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품질이 박살난다야. 인과구조 잡았니? 사람의 손을 타면 탈수록 품질이 박살난다잖아. 사람의 손을 타면 탈수록 품질이 박살난다는 논리구조가 나와 있고 어떻게 됐어? 사람의 손을 탈수록 더 나쁜 생산품이 나온다. 정답은 5번 끝이라고. 논리구조를 잡았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지 내용일치로 오면 정보량도 많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다는 거고 다시 닭고르기에서 내용일치를 하신다고 해서 피로감 줄인다고 내용일치 발췌독하시면 정보가 계속 꼬이니까 더 힘든 일만 생겨.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구조 재처리하셔야 돼. 주제구조 재처리하셨는데 5번이 그냥 보였다요. 이해되셨어? 자, 그 맥락에서 A인 거야. 자, 그럼 A는 어떤 논리구조가 있는지 봅시다. A는 어떤 논리구조야? A는 어떤 논리구조야? 자, 봐라. 유추의 방식이 있냐? 원리와 가정이냐? 비교했냐? 나열했냐? 빗댔냐야. 정확하게 비문학, 독서의 전개 방식 묻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냥 독서 문제였던 거죠. 왜? 수필이 없고 비문학 성격이 있으니까. 됐어? 전개 방식 찾아. 전개 방식 찾으니까 몇 번이야? 2번 바로 나오죠. 왜? 자, 소차라는 뭐 기계의 원리잖아. 왜? 봐라. 묘사 같지? 묘사 같지? 근데 봐라. 자, 먼저 뭐가 있어? 자, 삶고 1단계 삶아. 2단계는 높고 낮은 형세로 구조를 짰어. 세 번째는 그 구조를 디테일한 걸 잡았어. 네 번째는 그 구조야. 잠깐만. 그럼 봐봐. 1, 2, 3, 4단계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과정이 있잖아. 그 다음에 돌면, 뽑아내는데 이것도 지금 과정이잖아. 이해됐니? 지나가게 됨으로 떨어나가게 되네. 건조해서 빛이 나게 되네. 보이니? 인과 빛이 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 즉, 기계에 대한 과정과 원리, 인과를 얘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기계의 원리와 과정, 정답 2번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장점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냥 비문학 문제였던 거죠. 물론 내용일치로 푸실 수도 있었겠으나 평소 습관 자체가 내용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구조 처리하는 게 그래. 소차의 과정과 구조와 인과 원리가 나왔네. 2번이 그냥 보이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내용을 그때 볼 때마다 원리인지 과정인지를 계속 보셔야 되고 효용적 가치를 계속 내용으로 계속 변환해야 되잖아. 무슨 얘기냐? 저 따라오시면 그냥 이렇게 한 번 변환으로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표처리를 하자, 재구성을 하자, 구조도를 그리자는 선지에서 묻는 형태로 변화를 한 번 해서 끝내버리자야. 근데 이걸 안 해놓지 선지를 볼 때마다 변화를 해야 되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왜? 내용 자체를 묻지 않아. 바늘귀 같은 단어는 나오지도 않아. 뭐가 나와? 원리, 구조, 인과, 과정 이런 워딩들로 바꿔 써놨기 때문에 선지 볼 때마다 재처리하고 계시지 말고 애당초 처리를 제대로 해놓으시자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도 같이 볼 건데 기억의 반박 방식이니까 논증 구조잖아. 됐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고리 험준의 소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니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 자, 봐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봐라. 자, 봐봐. 험준에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럼 험준하게 된 근거가 있을 텐데 험준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뭐야? 국가 정책이야. 두 번째는 뭔데? 그 정책을 개조하게 되면은 길은 뚫리게 될 거야. 세 번째는 중용에서 인용이야. 네 번째는 중국의 사례야. 그러면 참고문헌 인용. 필개라. 국가정책의 수정. 이렇게 네 가지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시 또 논박구조를 묻고 있잖아. 이해됐어? 여러분, 이 해고 1학년 내신에 뭐가 나왔다고? 22학년도 수능 만점자 28명 나왔던 시험에 제일 어려웠던 해결 변증법이 외부진으로 딱 하고 바뀌었다니까? 하나 더 외부진 뭔 줄 알아? 리트 나왔어, 리트. 재작년 리트. 골패요, 진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선생님께서 봤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학에서의 논박구조 킬러 유형을.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뭡니까? 기억 뭐가 나와줘야 돼? 그래, 사례 제시 있겠지. 옛문헌에 문구 있을 것 같은데 자, 법식에 맞는 수레가 없다? 아니면 우리나라 법식을 고치자야. 우리나라 법식을 나는 고치자로 보이는데 일단은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제도 때문에 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괜찮아 보여. 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잠깐만 모르겠고. 4번 선지 국가정책이다. 나왔네. 저는 4번 같아요. 됐어? 왜? 봐봐. C3에 문헌 인용 있지. 사례 C4였지. C1, C2 국가정책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잖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됐어? 좁혀놓고 사람의 문제인지 발췌도 하셨으면 아마 정답 4번이 보이셨을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왜 아까 논박구조를 잡아라 했어? 여기도 논박구조가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께서 이 내지문을 내신 직전 1주 전에 얘를 나눠준 이유를 아시겠죠? 고1 첫 시험인데. 문학에서도 이렇게 논리구조를 잡아야 얘네들이 수능에 대응이 되니까 애당초 이걸 처음부터 연습을 시키시려고 한 거야.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봐. 4번 문제 1번부터 쭉 이제 흐름을 보실 텐데 잘 봐. 지금 여러분이 최근 수능 킬러 유형에서 대처가 안 된 보기부터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보기부터 볼게요. 그래서 뭐냐? 일단 주제는 청나라 문물에 대한 관심이야. 자, 그런데 뭐라고? 비판의 의도가 있고 대안으로서 이용 후생이었다고. 호기심 넘어서 뭐라고? 탐구, 학습으로 나갔고 이건 뭐야? 경험주의야. 어머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읽어라? 기출, 독서, 지문 가지고 읽어라. 기억나요, 여러분 혹시? 북학론 기억나냐? 북학론? 2, 3평가원. 북학론 기억나냐고. 이해됐어? 가나세트형 지문들이 이 주제를 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나세트형 내용을 지금 어떻게 엮어놓은 거야? 보기에다 엮어놓은 거야. 왜? EBS 출제진들도 이 시절에 이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가나세트형으로 엮어서 보기에다 엮어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봐. 기존의 관습적 사고는 뭐야? 성리학이지. 극복했으니까 대안으로 뭐야? 실학이지. 북학이지. 성리학적 사고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거잖아, 지금. 됐니? 그럼 1번 선지, 실학하자, 이용후생하자, 당연히 보였을 것이죠. 탐구학습하자, 경험주의하자, 당연히 보이시겠죠. 근데 봐라. 잘 들어야 돼. 동시대인들이라고 하면요. 동시대인들이 긍정한다고 하는 건, 나 질문. 자,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긍정합니까? 독재를 긍정합니까? 당연히 민주주의지. 자본주의를 긍정합니까? 공산주의를 긍정합니까? 당연히 자본주의죠.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인정한다니까?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됐어? 그거잖아. 그럼 봐. 여러분, 청나라 문물에 대해서 성리학은 어떻게 받아들였어? 비판했지. 왜? 얘네가 뭐였으니까? 명나라가 아니었으니까. 명나라가 이었으면 얘네는 기였으니까. 얘는 오랑캐였으니까.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냐? 동시대인들이 긍정하는 거 아니야? 동시대인을 비판해서, 관습을 비판해서 대안 제시하고 싶은 거야. 대안 제시하고 싶은 거죠. 이해됐니? 사람들은 동시대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습은 뭐야? 성리학이니까 성리학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비판하고 싶은 거라니까. 성리학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비판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북학으로, 그래서 청나라 문물로 대안 제시하고 싶은 게 그래 주제였단 말이야. 이랬어요. 정답은 3번으로 설계됐고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뭐라고? 관습적 사고, 성리학을 극복하자. 동시대인들아, 대안 제시해줄게. 그렇게 살아가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면 여러분 이게 처리가 안 되는 이유 간단한 거야. 잘 들어. 자,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서? 성리학, 유학으로 살았잖아. 유학으로 살았다니까? 성리학 유학자들이었고 성리학 유학자들은 메이저야.
대다수야. 그럼 이 사람들하고 대안제시란 게 뭐야? 실학이잖아. 뭐야 이게? 청나라의 것들이잖아. 여기는 명분이잖아. 여기는 뭐야? 실리잖아. 이 사람들은 소수였잖아. 이 사람들은 마이너였잖아.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야? 얘네가 문제라서 생긴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비판 대안제시 구조잖아. 해처리해, 필기해. 선생님 30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 3번으로 설계가 된 거였다. 이걸 제발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